예, 안녕하세요. 네, 시대별 이제 특화형 전통놀이 두 번째 시간은 고려 전통놀이입니다. 이 고려 전통놀이는 우리 여기 이제 이 선생님이 계셔요. 지도사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축제 전수조사할 때 관악의 강간찬 축제 거기를 제안했더니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고려시대 전통놀이를 복원해서 해달라.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공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고려시대 때 전통놀이가 있냐고. 아니, 삼국시대 전통놀이가 다 고려시대 전통놀이야. 예? 그리고 고려시대 전통놀이가 조선시대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적 계승성. 그렇죠? 문헌적 고증과, 문헌적 근거가 있는 거와 역사적 계승성이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재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 뽑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민속박물관에서 만든 불교 풍속 민속놀이가 있더라고. 그 책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은 전부 불교 행사에 절에서 하는 뭐 연등이 팔관이 같은 영산제라든지 이래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제안을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는 참고노가 있습니다. 참고노. 예, 참고노는 발해와 신라에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고누의 길이다. 고누의 길이다. 그 고누 가운데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고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이제 참고노죠. 왜 그러느냐? 바둑이나 장기를 들어가기 전에 학동들이 그 중간 단계, 그죠? 일반적인 고누와 바둑과 같은 판놀이 중간 단계를 익히는데 적절한 수준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게 짧은 시간에 머리를 쓰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로 학동이나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또는 나무꾼들이 주로 놀았던, 그러다 보니까 널리 퍼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 항파두리성. 이제 이게 이제 항몽, 삼별제 항몽 전적지거든요. 여기에 몇 점이 나왔냐? 5점의 참고노판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았던 거죠. 많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었고, 이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우주의 중심인 삼태극을 하고, 우주의 중심인 삼태극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음양오행이 아니라 삼원오행, 우리 전통적인 사상. 그래서 삼원이고 여기는 매난국죽, 봄, 여름, 가을, 겨울 무늬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도화는 우리 한국 전통놀이학교와 K컬처 월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놀이는 공유되지만 놀이판은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참고노고요. 자, 두 번째, 저포입니다. 당연히, 백제시대니까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 그런데 이 남원의 만복사진은 이 김시습이 조선 초잖아요. 그렇지만 조선 초에 이것이 널리 전파됐다는 것은 적어도 세종대왕 이전까지, 세종대왕 이전까지는 고려 문화와 조선 문화가 서로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승경도가 바로 성불도에서 왔다는 게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남원 만복사. 이걸 우리가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근데 지금 올해 4번에 걸쳐서 상상 축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우리가 참여를 못하고 이제 8월, 9월, 10월 세 번째는 이제 공식으로 제안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고요. 이거 이렇게 저포. 이것은 원래는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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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1년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으니까 이것을 60개씩도 줄였어. 근데 이것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20개씩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말하면 20개니까 120, 20이니까 6분의 1로 축약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단, 중단, 상단 이런 것들은 문헌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문헌에 여기 관문도 정확하게 문헌에 근거한 거고요. 또 이 안에 우물이나 함정이 있어요, 원래. 근데 우리는 그 함정에 이것을 굳이 정하지는 않고 이제 딱지나 다른 걸로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윷도 정확하게 문헌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95%의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전통놀이 지도사범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 개성성과 문헌적
근거 있다고 확실하게 해준다죠. 확실하게. 그래서 그래도 자꾸만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전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면 돼요. 네. 이렇게. 자, 김시습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성불도입니다. 서산대사께서 성불도를 만드셨는데, 그 우리 승경도 기록에 뭐라 하냐면, 이 승경도는 고려시대, 전조죠, 전조가 되어 있으니까, 전왕조. 전조의 성불도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 개 때문에 성불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근데 이 성불도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서산대사께서 성불도를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성불도 원문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봤더니 서산대사의 모든 문집에 성불도 원문은 없어요. 단지 놀이판에 원문이 있죠. 놀이판에 원문이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자책 성불도를 하면서 그 원문을 전부 한자로 옮기라고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제 번역은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성불도 원문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불도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합의를 해서 일반 대중 시민들이 불교 교리를 잘 이해하고 석가모니의 일생을 놀이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놀이도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이게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이게 좀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불과 공자, 빌공자 해서 주사위도 이렇게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 그래서 아무튼 이 서산대사가 만든 게 9본,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신본. 이따 이제 불교 전통놀이 할 때 또 소개가 되니까 그때 자세히 그 놀이판을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고려의 전통놀이로 성불도. 그러니까 지금 참고노, 저포, 성불도. 그리고 짜잔 다음이 이제 육박입니다. 고려시대는 이규보가 육박을 했다는 게 있습니다. 협객문에서 육박을 겨루었네. 육박. 이것을 어떤 분들은 저포로 번역한 사람도 있고 윷놀이를 번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육박을 했는데 육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고려실에 가면 국립중앙과 고려실에 가면 육박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지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육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우리가 하는데 고려시대 때 육박을 했는데 근거가 있냐? 그러면 우리 근거를 당신이 제시하죠. 우리는 이 문헌적 요거에 따라서 유물이 있고, 그리고 육박경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복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삼국시대도 육박경이 다 나오고, 고려시대도 있고, 또 조선시대 기록까지 다 찾았어요. 육박. 왜냐면 우리가 육박을 했다 그러면 그걸 윷놀이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여송이 평양 군중에서 육박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확실한 문헌적 근거가 있다. 그 문헌적 근거 육박이 그 육박인지는 니들이 증명하라 이거. 우리는 그 문헌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육박. 그리고 이제 뭐 윷놀이는 뭐 워낙 많잖아요. 문헌적 근거도 많고 윷놀이 판도 많이 나와요. 뭐 조선시대 때는 수많은 서당이라든지 뭐 정자 여기에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고려시대는 널리 알려졌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규보에 거기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윷놀이를 하기 옆에 앉아서 구경하다 쓴 것이다. 그래서 윷놀이에 관한 시가 쭉 있어요, 밑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 게 있다. 고려시대 때 놀이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격방입니다. 격방. 태조 이성계나 정종, 태종 이 사람들이 격방 좋아했거든요. 다른 말 타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격방이 조선시대 갑자기 창안한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 다 고려 사람이거든요. 조선의 왕 가운데 다 고려시대 태어났어요. 근데 누가 최초냐? 안평대군이. 안평대군이 조선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 형은 궁에서 안 태어났어. 사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은 궁에서 태어났어. 그 자부심. 그것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아무튼 이분들은 고려시대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격방을 치면 이렇게 많습니다. 주상이 경의를 하여 나가 종친을 모아 격방을 하였는데, 이렇게. 그래서 요 격방도
이제 여기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좀 재밌게, 왜냐면 이 격방은 어디에서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냐면 고택 이런데, 그죠? 고택에서 뭐 잠시 오는 관광객들 할 수는 없지만 1박을 유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템플스테이처럼. 그럼 그분들은 그 격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격방을 할 때 공을 이렇게 요새는 기계로 돌리니까 동글동글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글동글 하면요, 이 타구채로 탁 치잖아. 그러면 200m 날아가. 굴러가. 예전에는 그렇게 동글동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오돌도통을 하게 해가지고 딱 치면 일정 부분 가다가 힘이 없어지면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와라고 하는 게 있거든. 와. 홀, 구멍.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어떤 건 약간 높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뒤도 있고, 또 앞에 장애물도 놓고, 그 기록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땅에 지형이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격방. 예. 골프.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골프를 하려면 이게 마당 공간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좁은 공간에 발로 하는 것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타구가 원래 격방인데, 발로 하는 이걸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없어서, 그러면 채로 하는 것은 격방이라 하고 발로 하는 것은 타구라 하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해봤어요, 우리가 민속축제에서.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예.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목골 도서관이 아니구나, 어디죠? 원덕초등학교에서 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저까지. 그래서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딱 가요. 여기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쭉 해서. 그래서, 이 와는 5개를 만들어도 되고, 뭐 6개를 만들어도 되고, 뭐 이건 숫자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축제를 나갈 때, 이런 격방과 타구를 같이 갈 수도 있죠. 고려 시대 때 전통놀이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지금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려 시대 때 전통놀이, 고려의 전통놀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